사이버 검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로 위 차량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는데요. 차량 번호 검색만으로 실시간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CCTV에 찍힌 차량 정보가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이 된다고 하는데 범죄자 검견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 제기한 분이시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좀 섬뜩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네. 내가 언제 어느 길로 다녔는지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치안의 공백을 메꿔주는 그 CCTV에 대한 그 고마움 같은 걸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CCTV가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는 내 방안까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범죄 예방으로 그 목적이 있는 CCTV가 전 시간을 모든 도로에 모든 차량의 번호와 또 그 차량을 운전하는 그 이미지와 그 동영상 그리고 그 차량들이 이동하는 경로까지 다 저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예. 네네. 1992년부터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라는 에븐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그게 76개소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2010년부터는 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약 5,921대의 CCTV에서 찍히는 그런 차량에 대한 그 동영상들을 전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영구 저장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됐는데 네. 여기에는 차량 번호만 딱 입력하면 어느 집 CCTV에 차가 찍혔는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수배라는 명목으로 네. 그 기록이 되면 그 차량 번호가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량 번호는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내 자리. 네네. 그러니까 차량 번호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형식상으로는 그 수배라는 명목으로 돼 있는데 그 수배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과태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태료를 안 낸 차량에 대한 번호를 주면 그 번호의 차량이 어딘가에 이동을 하고 그 CCTV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차량이 몇 달 동안 이동한 경로까지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태료라는 건 저 스스로도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면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태료 몇만 원이면 그냥 차에다 가압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과태료의 과징금 같은 걸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명목만으로 내 차량이 전국에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지나친 그 통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예, 아까 그 CCTV가 5,921대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예, 이게 전국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국도나 간선도로 다 추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스템대로라고 하면 한 달 동안만에 그 화면이 2,300만 건일 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중단됐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애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 5,900대 CCTV에서 저장되는 차량 정보가 한 달에 1억 8천만
8천 건이고요. 1년이면 21억 건인 겁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그 뭐 통제적인 그런 장치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그러네. 법률의 개정도 없이 그냥 도입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경찰 쪽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관을 한 달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예, 어느 쪽은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저장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21억 건도 그냥 뭐 모니터 컴퓨터 서버만 제대로 장착해 놓으면 그냥 쉽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차량 인식 정보는 영구 보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었어요. 국감장에서는 한 달밖에 보존하고 있지 않다. 저장하고 네.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반 자치단체에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경찰에 보내는 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백히 위반한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단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했지만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경찰청 측에서도 확인을 해줬는데 네, 그렇다고 네. 시인을 하고도 여전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래서 국감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했고 그래서 예. 당장 중단하고 관련된 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행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이 다 두 눈 부릅뜨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유봉헌 사태에도 이거를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검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통해서 뭐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고문이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범죄 자백시키는데 예. 그런데 그 고문을 막아내고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를 적용하고 삼심제를 도입하는 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기본들을 제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예. 네. 절차상의 위법 요소가 없는 게 없도록 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지난해 말인가요? 뭐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노조 간부들 소재 파악할 때도 지금 경찰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차량 수배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철도 노조의 문제는 애초에 이분들의 범죄 혐의가 그냥 업무 방해인 거잖아요. 살인죄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다라는 그리고 수색을 해야 된다는 그 명목으로 그냥 협조공문 하나로 이 모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모, 삼촌, 심지어 동거녀 이런 사람들의 차량 이동 정보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예. 네. 사실 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례들도 얼마나 더 많겠어요. 예.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상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적 통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범인 검거, 특히 범죄 수사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
또 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예. 이런 그러니까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전혀 간과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찰독으로 변질될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활용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있고. 거죠. 예. 네. 네. 자, 후속 조치 어떤 점이 필요한지 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안전행정부 장관도 이번 국감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헌법을 전공했던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거, 그 동영상이라는 거, 사진 이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네. 사생활 침해라는 거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지켜낸 인간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기본권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수천만 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떤 범죄 예방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남용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고 아주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기존 시스템도 좀 수정해야 될 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오남용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이런 그 감시 체제, 초감시 사회로 되돌아가고 인권의 암흑 시대로 되돌아가는 어떤 디지털 문명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 오히려 그런 인권의 암흑 시대를 만드는 이런 병폐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신선미 의원이었습니다.